페노션이 바로 운임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 회계상 영업이익으로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수익이 고정된 배를 1조 거금을 주고 인수한 걸까요?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요. 페노션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최근 자금 소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림지주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스팟 영업보다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겠죠. 회계는 기업의 언어라고 하죠. 재무제표의 숫자로 현상을 들여다봅니다. The Best View. 오늘 주제는 하림그룹과 페노션입니다. 최근 하림지주는 계열사들을 지원하느라 재무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그룹 캐시카우인 페노션이 최근 초대형 유조선 10척을 사들였는데요. 이란 전쟁 사태로 유조선 운임이 폭등 중인데 시점이 참 절묘했죠. 페노션의 베팅이 하림그룹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SR본부 고진영 기자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진영 기자. 안녕하세요. SR본부 고진영입니다. 지난달 11일이죠. 페노션이 이제 SK 해운으로부터 초대형 원유 운반선 그러니까 VLCC 10척을 인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무려 9,737억 원이 들였는데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미 유조선 스팟 운임이 상승세를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인수를 결정하고 불과 보름 만에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터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유조선 운임이 더 폭등했는데요. 봉쇄 이전 VLCC 평균 운임이 20만 달러 미치였는데 최근 40만 달러 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역대 최고 스팟 운임이죠. 페노션 입장에서 타이밍이 좀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VLCC를 대거 사들이자마자 전쟁이 나서 운임이 폭등한 거잖아요. 실적이 엄청 좋아지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인수한 10척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운임 수혜를 당장 보지는 못할 겁니다. 유조선 운임이 그렇게나 올랐는데 왜 수혜를 못 보는 거죠? 계약 구조에 뭐 문제라도 있나요? 물론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 거래는 단순히 배만 사는 구조가 아닙니다. SK에너지 같은 기존 화주들과 맺은 장기 화물 운송 계약도 같이 넘어왔거든요. 남은 계약 기간이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쯤 되는데요. 게다가 인도가 시작되는 시점이 올해 5월부터예요. 한 척씩 차례차례 인도에서 완료가 끝나는 건 내년입니다. 그래서 시장 운임이 아무리 폭등해도 페노션이 얻는 마진은 제한적인 거죠. 아, 배를 사오긴 했는데 계약까지 통째로 넘어온 거군요. 회계 처리 방식도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매출이랑 좀 다르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장기 계약상 화주가 사실상 선박 사용을 통제하는 구조라 회계상 금융리스로 분류되거든요. 그래서 수익도 해운 매출이나 영업이익으로 바로 잡히는 게 아니라 리스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융 수익으로 잡히게 됩니다. 오히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어려워져서 선적 자체가 힘들어지면 리스크가 될 수도 있죠.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의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운임 수혜를 보는 것도 아니고 회계상 영업이익으로 바로 잡히는 구조도 아닌데 왜 굳이 수익이 고정된 배를 거금 주고 인수한 걸까요? 그룹 차원의 자금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요. 페노션 모회사인 하림지주가 최근 자금 소유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림지주를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입장에선 변동성이 큰 스팟 영업보다 매년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 필요했던 거죠. 이 안정적인 현금이 필요한 건 지주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림지주의 자금 부담이란 역시 하림산업 때문이겠죠. 지금 계열사들 중에서 하림이나 선진 같은 기존 사료나 육계 회사들은 이익을 잘 내고 있는데 신사업을 하고 있는 하림산업이 이제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2024년에는 무려 1,276억 원의 영업 적자를 냈더라고요. 네, 고정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서인데요. 그뿐 아니라 서울 양재동에 대규모 물류단지 개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죠. 아, 그래서 하림지주가 하림산업에 돈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군요. 2024년에 이제 1,000억 원, 2024년에 300억 원, 작년 4월에도 한 500억 원을 지원해 줬더군요. 이러면 하림지주 차입금도 꽤 많이 늘어났을 것 같은데요. 네, 하림지주 별도 기준 총차입금을 보면요. 2021년 6,600억 원 수준에서 작년 9월 말 1조 2,700억 원 규모로 거의 2배가 급증했습니다. 작년 9월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해서 1,432억 원을 수여받기도 했죠. 이자 비용만 보니까 1년에 600억 원 정도 나가는데요. 하림지주는 이게 경상수익 대부분이 이제 배당금 수익이고 이 배당금 수익의 절반 안팎을 이제 페노션이 담당했잖아요. 페노션이 안정적으로 고배당을 하는 거는 하림지주 입장에서는 거의 생존 문제라고 봐야겠네요. 사실 하림그룹 전체가 페노션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페노션은 배당을 많이 안정적으로 줘야 하는 부담이 있고요. 이번 배당도 꽤 늘렸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2025년 결산 배당금이 주당 150원으로 정했잖아요. 전년보다 30원 올랐네요. 네, 하림지주가 페노션 지분을 54.7% 가지고 있으니까
이 배당으로 440억 원을 수취하게 됩니다. 현금 흐름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패노션이 이제 든든하게 배당을 챙겨주려면 결국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요. 작년 4분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평균 벌크선 운임 지수가 급등하긴 했는데 정작 스팟 영업에서 레버리지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시황의 한계는 분명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30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이익 구조가 달라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벌크선 부문도 610억 원으로 선방했지만 실적을 끌어올린 핵심은 다른 부분이거든요. 벌크선사가 다른 배로 돈을 더 벌었다는 얘기군요. LNG나 탱커 쪽입니까? 맞습니다. 4분기 LNG선 영업이익이 3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9% 늘었고요. 탱커선도 21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연간 기준으로 봐도 LNG선이 전체 영업이익 30%를 차지했더라고요. 탱커까지 합친 외벌크 실적이 건화물선, 그러니까 벌크선 이익을 처음으로 역전했습니다. 패노션이 그전에는 BDI 등락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흔들렸는데 이제는 체질이 확실히 달라진 것 같네요. 네, 외벌크로 돈을 안정적으로 벌기 시작하니까 자신감이 붙었겠죠. 거기에 지주사 현금 갈증까지 맞물리면서 VLCC 인수에 가감하게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 이 거래로 당장 대단한 수혜는 못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꽤 괜찮은 투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변수가 이번 거래를 하방은 방어하면서 상방은 어느 정도 확보한 구조로 만들어줬죠.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방이 꽉 막혀 있다. 뭐 첫 번째는 아마 비용 얘기겠죠. 전쟁이 나면 연료비나 보험료가 뛸 수밖에 없잖아요. 스팟 선사들은 운임이 올라도 이런 원가 상승 때문에 실제로 마진이 깎이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패노션이 사들인 열척 장기 계약에는 유리 할증료 조항이 아주 잘 걸려 있어요. 연료비 같은 제반 비용이 오르면 화주가 보전해줍니다. 패노션이 이번에 배를 사면서 9,700억 원을 어떻게 지급하냐면 기존 선박 금융 잔액을 4,300억 원 이전받고요. 나머지 5,400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줍니다. 이 승계받은 선박 대출을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갚아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두 번째는 자산 가치가 얼마나 오를지도 짚어봐야겠죠. 패노션이 설령 15년짜리 선박을 척당 약 6,680만 달러에 샀는데 시세가 이제 7,500만 달러였거든요. 800만 달러를 좀 싸게 샀으니 저가 매수겠죠? 네, 매입가 자체도 낮았고 시향도 우호적으로 흐르고 있죠. 지금 전쟁 때문에 배들이 우회하느라 항해거리가 늘었거든요. 미국 제재로 불법 원유를 나르던 그림자 선단들까지 시장에서 줄줄이 퇴출당해서 합법적인 VLCC는 공급이 부족하고요. 배값이 자고 일어나면 뛰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다시 배를 매각할 때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남은 세 번째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선박들에 붙어있는 장기 계약이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글로벌 조선사들은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을 만드느라 도크가 꽉 차 있어요. VLCC 승조 발주는 거의 멈춰있는 상태거든요.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VLCC 시장은 품귀 상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럼 그때 감가상각이 웬만큼 다 진행된 이 배들을 스팟 시장에 직접 투입해가지고 고운임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배가 급한 화주를 상대로 유리하게 재계약을 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선택지를 미리 선점한 셈이네요. 네, 이번 VLCC 매입의 본질은 당장 운임 급등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낮춘 상태에서 자산과 현금 흐름을 함께 확보한 데 있다고 해야겠죠. 그럼 전쟁으로 운임이 올라도 패노션이 입는 수혜는 아예 없는 건가요? 단기 수혜도 없진 않은데요. 다만 그 수혜의 주체가 이번에 인수한 VLCC 열척이 아닐 뿐이죠. 패노션이 기존의 스팟 시장에서 굴리고 있던 MR 탱커들이 운임 강세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해상 보험료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슈도 따로 감안을 해야겠지만요. 결국 정리를 해보면 하림 지주의 재무 부담이 패노션에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야 한다는 숙제가 됐고 그 결과 VLCC 열척 인수와 포트폴리오 다각화, 배당 확대로 이어진 셈이네요. 패노션이 벌크 선사란 한계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면서 이제 진화하고 있는 듯한데요. 위기를 뚫고 순항 중인 패노션의 향후 행보 그리고 하림 그룹의 전체 재무 흐름까지 앞으로 꼼꼼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고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